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6학년 1학기 사회 과목에서 1단원 우리나라의 정치 그리고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단원은 총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기 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세 번째이자 1학기 마지막 소단원인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벌써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사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소단원의 첫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무역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무역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여러분들 무역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지난 소단원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었던 개념입니다. 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소단원에서 가게와 기업이 만나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어디죠? 그래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이란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우리 동네, 우리나라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 즉 전 세계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 이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사고, 판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것을 우리는 수출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출과 수입.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 무역을 왜 하고 있고 또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과서 125쪽 보겠습니다. 여기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주로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철광석이나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천연 자원들이 풍부하고요.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력도 풍부하지만 휴대전화, 자동차, 배 등을 만드는 기술은 다소 부족하다고 합니다. 열대과일을 하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생각나는 것 같고 또 원유까지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생각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도 되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예상이 드네요. 다음은 세모나라입니다. 이 세모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난데 원유나 목재, 천연고무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은 다소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거 약간 우리나라 같은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동그라미 나라는 열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천연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사람들 노동력 같은 것들은 풍부하고요.
반대로 휴대전화나 자동차, 배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조금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모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배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원유나 목재, 천연고무 같은 천연 자원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약간 정반대인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는 각자 부족한 것 혹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교과서 126쪽 봅니다. 그림 속 빈칸에다가 이 두 나라가 서로 어떤 물건을 교류하면 좋을지 한번 각자 써봅니다. 동그라미 나라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나라는 여기 바나나, 열대 과일이 풍부하고요. 목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를 추출해서 생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고무나무에서 천연 고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나라는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세모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나라는 큰 선박이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까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하는 나라에서 사와야 되겠죠? 잘하는 나라. 세모나라에 보니까 지금 자동차도 있고 큰 선박도 있고 반도체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나라로부터 수입을 해 오면 되겠죠. 세모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 큰 선박 같은 것들을 수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세계 각 나라들은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기술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라마다 각자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 나라가 각자 필요하고 부족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이게 무역이라고 했죠. 이 나라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6쪽 위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다 팔면서 우리는 외화, 즉 외국 돈을 벌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가면서 우리나라 돈, 세종대왕님이 그려진 우리나라 돈 원으로 계산하지 않겠죠. 당연히 외국 돈으로 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는 달러, 미국 화폐인 달러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달러 벌어서 뭐 할까요? 우리도 필요한 게 있으면 사와야 되겠죠? 외국에서.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 즉 외화를 가지고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원료나 제품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재료들, 혹은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 외국산 자동차 같은 이런 제품들을 사올 때 우리나라 돈, 세종대왕님이나 신사임당님 이렇게 내고 가져오지 않겠죠? 아마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돈 내봐야 받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거래, 무역에 사용되는 돈, 외화는 보통 미국 달러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국가들에서 쓰이는 유로화라든지 혹은 일본의 엔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기호들은 선생님이 전에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그 중에서도 외국 돈을 사고 파는 시장, 외환 시장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해서 힘들게 번 외화 달러들이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돈 아끼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물론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아서 외화의 낭비를 줄이면 좋겠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이 어려운 제품을 굳이 직접 생산을 하려다 보면은 이 비용이 늘어나서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역에서는 외화를 아낀다고 굳이 무리하게 모든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각자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교환, 사고 팔아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저렴하고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 관련 영상을 화면 오른쪽 상단 지금 여기 나오죠?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화를 아끼려고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우리 이제 수입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나라 반대 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 그럼 우리도 니네 물건 안 사. 이렇게 되겠죠. 뭔가 유치하고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실제로 나라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외화 아끼려다가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는 수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건강한 무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무역, 수출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팔아야 되고 해외에도 팔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제품을 한 번 만들 때 많이 만들면 생산하는데 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이러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오는 장점이 이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수입해온 수입품들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능이나 가격, 디자인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면 무엇보다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럼 우리 가계의 소득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기업의 제품을 또 열심히 사겠죠. 그러면 기업이 또 성장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또 나아가서 세계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27쪽 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찾아본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곳인데 이 WTO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WTO라는 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0년 기준 수출액 세계 제7위, 그 다음에 수입액은 세계 9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위, 9위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무역시장에서 주로 교류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지
또 그리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요, 한국무역협회의 2020년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 25%로 거의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 13.5%, 그 다음이 베트남, 홍콩,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수입액 그래프 보겠습니다. 수입액, 우리가 물품을 많이 사오는 나라들로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1위, 그 다음이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이어지네요. 수출과 수입,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뭐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어떤 물품을 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교과서 127쪽 아래 있는 그래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반도체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그 다음이 자동차와 그 부품들, 그 다음 석유 제품도 있고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거는 TV나 우리 스마트폰 화면 액정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대로 외국에서 많이 사오는 수입하는 제품들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원유가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원유가 중동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해오는 나라 4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것도 아마 이 원유의 수입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추론을 선생님이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반도체? 반도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수출량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풍부한 반도체를 수입도 많이 한다? 부족하지도 않은데 좀 이상하죠.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 그 다음 석유 제품, 석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 통계를 보다 보면 이상한 점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먼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반도체입니다. 수출 품목으로 압도적으로 1위인 우리나라에 부족하지 않은 반도체인데 왜 수입도 많이 하는 걸까요? 굳이? 그 이유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많이 생산하고 수출한다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생산 기업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 반도체의 기술도 늘리고 생산도 늘려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도 많은 거고 또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분야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입량도 많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상한 점이 우리나라 수입 품목 1위를 차지하는 이 원유.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출 품목에 보면은 또 석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무역이 가진 특징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공무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공무역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재료,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공하고 생산하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진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을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부족한 나라이다 보니까 대신에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가공무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원유라고 하면 땅속에서 뽑아낸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시커먼 그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양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원유 상태로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유를 수입해 오면 국내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1960년대 이 정유 공장 많이 건설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산업 기반 시설 이런 얘기할 때 이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정유 과정을 거칩니다. 오염된 물을 정수기가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처럼요. 이 정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아는 휘발유, 경유, 등유, 그리고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육성된 석유 화학 공장들 기억나죠? 이 석유 화학 공장에서 각종 석유 화학 제품들,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 타이어 이런 것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온 원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외국에서 철 성분이 들어있는 돌 뭐라고 하죠? 그래요.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그러면 이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뭐 포항이나 광양 같은 곳에 있는 제철 공장에서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철을 뽑아내서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공 무역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아무래도 외국산 원료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 외국산 원료의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자주 예를 들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반도체 원료를 일본이 갑자기 삐져가지고 한국에는 안 팔아!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얼른 반도체 생산해서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반도체 원료를 수입해 올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찾든가, 아니면 아예 원료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이런 위기들을 돌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이런 원자재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외부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늘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게 되면 그것을 무역, 이때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그리고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과 무역 관계를 특히 많이 맺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물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해오는 물건들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 129쪽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수업의 특성상 무역, 국가 간 경제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 복잡한 개념들을 먼저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어려운 용어 개념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말고요.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한 내용만이라도 잘 복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